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이번 주에도 교통 IQ를 높여볼까요? 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 만나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만큼 컨디션 좋으신가요? 정말 졸려서 혼났어요. 안 좋으시군요. 네, 오늘 제가 학교까지 갔다가, 네.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 분당에서 대전까지 3시간 반 걸렸고요. 밀려서요, 네. 네, 올라오는 길도 곳곳에 구간 좀 막히네요. 네, 오늘 좀 사고 소식도 많고 차량 이동도 많아요, 네. 그래서 졸려요. 제가 잠 깨워드릴게요. 봄철의 그 졸음운전은 정말 운전에 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적과 싸우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아마?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간간히 보면은 저도 원래 경운기를 잘 안 올리는데, 차가 밀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옆으로 자꾸 가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경운기를 몇 번씩 올렸었어요. 네.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봄철 되면? 네, 아무래도 봄철이 되면은 일조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겨울철에 익숙했던 몸들이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그냥 햇빛에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피로가 좀 누적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따뜻하지요. 바람은 좀 찬데 차 안에 있으면 바람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졸릴 겁니다. 네. 졸음운전이요. 네. 음주운전보다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심각한 주치 상태라고 그러죠. 네. 완전히 스트레스 취한 상태가 아니면은 위험을 느끼고 또 감속이나 또는 회피하는 반응을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감속이나 또는 회피 반응 없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충돌이나 또는 추돌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충돌 시에 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당연히 충격량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잠든 상태의 경우에 오히려 이제 발에 힘이 빠져서 이제 악셀 페달을 놓는 감속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졸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버티느라고 하다 보면 깜빡깜빡 이제 졸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큰 몇 초 동안 아예 무반응이고 특히 고속도로 같은 시속 100km로 가면서 그런 상태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졸음운전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게 되게 힘든데요. 졸음운전 사실 막는다는 거는 좀, 중과부족이고요. 그냥 졸음운전이 올 경우에는 졸리다 운전하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환기고요. 네. 특히나 요새같이 미세먼지 또는 조금 더 있으면 꽃가루 이런 것 때문에 창을 닫고 운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가 이제 제일 문제고요. 고속도로 같으면은 무조건 졸음쉼터나 아니면은 휴게소 발견하시면요, 정차하시고요. 차 안에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심호흡도 하고 몸 좀 스트레칭 좀 하시면 그러면 제일 좋고, 너무 전날 피곤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차 안에서 잠시 눈물 뜨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졸음의 주 원인이 이산화탄소, 결국 환기는 이제 필수인 듯한데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가 안전운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졸음운전이라는 거는 운전자가 의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자고 가야겠다. 그러면 쉬고 심호흡이라도 하고 스트레칭해도 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졸음운전 자체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지난주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면 2100년도에 가서 우리 인구가 2053만 명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네, 심각한데요? 예, 그러니까 1인당 GNP가 우리가 국민 총생산이라고 얘기하는 GDP죠.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유지만 한다면 1인당 GDP가 한 2100년에 가서는 한 1억 500만 원, 1억 5천만 원이 넘을 전망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인구가 저하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탄소 사회라고 그러는데 네. 고탄소 사회로 갈 경우에는 8,938만 원 정도로 거의 60% 정도 떨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요. 85년 만에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계가요. 네. 일단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뭐 지구 온도 상승하고 해수면 상승해서 일단 국토 면적도 축소될 거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후도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 세계 변화나 이제 뭐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 기후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네. 당연히 뭐 전염병도 생기게 되고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환경 문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더욱더 둔화되고 출산율도 떨어지니까 결론은 출산율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까지도 둔화되고 또다시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거든요. 네. 뭐 이 연구를 수행했던 그 연구위원 한 분이 하신 말씀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고부가 가치 산업 구조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개발 같은 것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도 얻기 어렵다라고 아예 암담한 말씀하셨어요. 네, 무서운 얘기인데요. 예. 만약에 저탄소 배출 노력이 이어져서 개선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친환경 정책 계속 이어서 이 저탄소 사회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면 그때 인구는 한 3,993만 명대 될 거라고 그 보고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럼 비록 감소폭이 줄지만 예.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지금같이 근본적으로 저출산 기조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데요. 어떻든 간에 기후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구가 앞으로 85년 후에 2천만 명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정부가 국가적인 예. 저탄소 성장 노력을 하는 듯이 보여요? 예,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정부에서 노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이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년도에 2억 4천만 톤가량 됐었는데 네.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4억 한 1천만 톤. 그 다음에 2012년에 와서는 6억 톤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22년 동안 벌써 한 2배 반 늘어난 셈이죠. 네. 그리고 또 2030년에는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예산량 배출량이 9.4톤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건 막연하잖아요. 네. 2030년에 예상할 때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12톤. 네. 그 다음에 미국이 10.9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게 여기서 또 우리가 세계 3위로 9.8톤 정도 될 거라고. 순위가 꽤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수님 지금이 이제 오늘이 4월 2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완연한 봄인데 여름 같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봄과 이제 가을은 없어지고 점점 동남아 기후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약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인간이 숨쉬는 한은 나오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예, 네. 숨을 안 쉴 수는 없겠고요. 다만 우리가 움직이는데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웬만하면은 저층 같은 경우 관절에 이상 없으신 분은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걷기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짧은 거리 이런 곳은 달리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또 뭐 누군가 약속을 하는데 뭐 차 안에서 기다린다고 에어컨 틀고 뭐 오디오 듣고 이러면서 공회전 하는 것 자체도 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는 뭐 이 끝도 없습니다. 뭐 샤워를 할 때 가장 빨리 하고 비누칠 때는 샤워 꼭 잠그는 것도 네. 이것도 또 이산화탄소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좀 계몽 그리고 캠페인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 친환경 정책이 그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회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네. 졸음이 좀 깨셨죠? 저도 확 깨는 소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네, 교수님도 졸음 운전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 네.